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헐크 호건, 스맥다운 예고편, 존 시나, 로건 폴, 핀벨러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헐크 호건의 상징적인 테마고 리얼 아메리칸을 부른 록 음악의 전설 릭 데린저가 지난 5월 2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릭 데린저는 1947년 8월 5일생이며 향년 77세입니다. 그는 1980년대 프로레슬링의 사운드스케이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에는 레슬링 역사상 가장 유명한 테마 중 하나인 헐크 호건의 리얼 아메리칸을 작곡했고 전설적인 태그팀 데몰리션의 오프닝 테마도 공동 작곡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존 시나랑 코디 로즈가 이번 주 5월 30일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열리는 스맥다운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날 비앙카 벨레어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로건 폴은 최근 그의 팟캐스트에서 존 시나가 3개월 가까이 악역을 하면서 마침내 악역 쪽이 더 낫다는 걸 깨달았고 팬들의 야유나 부정적인 반응은 종종 찬사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호를 받거나 티켓을 팔거나 굿즈를 사거나 수익을 내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악역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쇼를 즐기는 것이며 존 시나가 지금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건 폴은 팬들이 자신에게 큰 야유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게요. 팬들은 실제로 싫어해서 야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아서 엿먹어 로건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마워 로건 라고 환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 시나를 좋아하지만 야유하는 척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한다면 그게 제일 문제죠. 악역이든 선역이든 관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그냥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존 시나는 물론이고 도미닉 미스테리오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5월 26일 러우에서 세스 롤린스 대 핀벨러 대 세미 제인의 머니인더뱅크 레더매치 참가 예선전이 열렸고 결국 세스 롤린스가 승리했습니다. 세스 롤린스는 이미 경험자이지만 팬들은 그의 승리에 대해 큰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팬들은 핀벨러가 또다시 월드 챔피언에 등극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핀벨러가 지금이라도 저지먼트 데이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받아야 할 푸시를 받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골드버그는 최근 더 클로 팟캐스트에서 사실 요즘 WWE를 많이 시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관심을 끄는 선수들이 몇 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세스 롤린스를 지목했으며 골드버그는 세스 롤린스가 지난 10년 동안 업계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랜디 오턴을 지목했고 세 번째는 코디 로즈를 꼽았습니다. 코디가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건 폴이며 그는 업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버그는 브론 브레이커가 그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론 브레이커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으며 확실히 다른 현역 레슬러들보다 인상 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WWE가 올해 AEW와 맞대결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동안 최소 2번 더 일정이 겹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WWE는 7월 12일에 AEW 올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으면서 그날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와 NXT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까지 개최를 확정지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AEW 더블 나싱이 5월 25일에 개최되었는데 NXT 배틀그라운드도 같은 날짜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니 칸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AEW가 WWE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EW가 올해 WWE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트의 숀 로스셉은 조르딘 그레이스가 현재 NXT 여성 부문 전체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메인 로스터 콜업은 보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조르딘 그레이스는 당장 메인 로스터로 콜업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은 NXT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르딘 그레이스와 스테파니 바케르는 정말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함께 NXT 여성 디비전을 승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WE가 마침내 7월 13일에 여성 전용 PLE 에볼루션2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미셸 맥쿨은 트위터를 통해서 레일라에게 전화하는 이모티콘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에볼루션2에서 레이쿨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볼루션2는 2025년 7월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생중계되며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팬이 제작한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포스터에 장게프 역은 브라운 스트로맨이 딱 좋다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브라운 스트로맨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그 사진을 스크린샷에 첨부하고 자 이걸 현실로 만들어 보자 장게프 스트리트 파이터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스트로맨은 차 안에서 짧은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팬들이 러시아 억양을 듣고 싶어 하자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짙은 러시아 억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러시아 억양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장게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게프가 러시아 국적이기 때문에 그 억양을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슨 역할은 왠지 군터가 맡으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레전드 심판 얼 헤브너는 최근 머슬 메모리에 출연해서 10년 전 TNA에서 명예 전당에 오른 건 너무 좋았지만 WWE는 심판을 무시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 회사가 심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마이크 치오다, 닉 패트릭 등 심판들이 WWE 명예 전당에 헌액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얼 헤브너는 TNA가 심판의 가치를 인정한 것을 칭찬하는 동시에 WWE의 지속적인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랍밴댐은 최근 원 오브 어 카인드 팟캐스트에서 절친인 사부가 월 12일 월요일 세상을 떠나기 전에 9일인가 10일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사부는 필라델피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시점이었는데 몸이 심각하게 좋지 않아 보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랍밴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부에게 말을 걸어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사부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행을 가기 전에도 이미 그는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식료품점에 갔다가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나온 후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지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안타깝죠. 결국 사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혀 밑에 어떤 종류의 감염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잘못된 약 조합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사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것이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레드 톰슨에 따르면 짐 로스가 어제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 로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암을 제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5월 19일 러우는
270만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와 일치합니다. 총 시청 시간은 500만 시간을 동원했으며 지난주에 510만 시간보다 하락했습니다. 주간 미국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탑10 순위에서 5월 19일자로는 5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9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15,000원 후원해주신 도재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제 채널의 원동력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